축구 공격수인데요. 그만한 축구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구단에서 감독 한번 해볼래?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마치 이런 거죠. 대리로 3년차 생활을 하고 있는데 회사의 분위기는 언제 부도날지도 모르고 팀장님도 떠났는데 사장님이 이제 네가 팀장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을 겪은 감독이 독일 출신의 위르겐 클롭 감독입니다. 2000년도부터 클롭 감독의 생활이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써가기 시작하죠. 2부 리그 꼴찌팀을 전전했던 마인츠라는 팀은 1부 리그로 승격을 시키고 그 다음 감독을 맡은 도르트먼트라는 축구 구단에서는 리그 우승을 무려 2회나 시키고 유럽에 있는 제일 잘 나가는 팀들이 모여서 하는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이라는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일명 꿀벌 구단이라는 애칭을 남기게 되는 팀으로 탈바꿈을 시켜놨죠. 그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 영국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리버풀 감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영국에서 프리미어 리그 30년 만에 리버풀이라는 이 구단을 정상으로 올려놓은 감독입니다. 이분의 리더십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선수를 보는 매와 같은 눈이 있다. 두 번째, 전략 전술이 뛰어난 섹시한 뇌를 가지고 있고 용암처럼 뜨거운 심장이 있다. 이 세 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매와 같이 잘 보고 적재적소에 쓰는 능력이 있을까? 그 사례로 원래 차두리 선수는 공격수였어요. 클롭 감독이 차두리 선수가 뛰는 모습을 지켜보더만 윙백 수비수로 전환하면은 잘 거다 권유를 합니다. 마인츠에 있을 때는 잘 되지 않았어요. 차두리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 선정이 되고 수비수로 오면서 그 발군의 역량이 발휘하게 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는 게 차두리만 그런 게 아니라 도르트먼트 시절에 일본 출신인 가가와 신지, 폴란드 리그에서 뛰고 있는 레반도프스키, 사실은 그 리그에서는 뛰어났지만 세계 정상들이 모여있는 유럽의 축구 무대에서는 아직은 인정되지 않는 원석의 입장이었거든요. 도르트먼트로 영입을 하고 나서 다이아몬드로 만들게 됩니다. 최근에 리버풀 감독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리버풀의 언론, 팀들, 독일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선수, 괴체라는 선수를 영입을 하라고 했고 클롭 감독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잘 되지 않았어요. 사우스샘턴에서 뛰고 있는 사디오 마네라는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무려 3,400만 유로라는 돈으로 영입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억에 달하는 영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조롱을 하죠. 이왕 그 돈이면은 맨유에 영입한 미키테리안 선수를 영입했어야지 왜 B급의 선수를 영입해서 리버풀의 수준을 낮추느냐. 언론과 팬들이 씹어냅니다. 역시 그의 눈은 어긋나지 않았어요. 피르미누, 살라라는 두 공격수와 함께 마네라는 선수가 핵심 선수로 발돋움해서 최고 공격수로 하게 됩니다. 클럽 감독은 거포장, 네이밍, 이름, 명성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합한 선수를 영입하라. 돈을 적게 쓰든 많게 쓰든 상관이 없다. 저는 이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 함께 고민할 게 뭐냐. 어떻게 해서 사람 보는 눈이 점점 정확하게 되었을까? 클럽 감독이 실패했던 사례를 더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차두리 공격수도 제대로 발휘를 못했고 이용표 선수도 영입을 했지만 활약을 할 수가 없었고 지동원하는 선수도 다시 이적을 하게 됩니다. 클럽 감독이 뽑는 선수마다 매번 성공한 게 아니라 실험 정신을 가지고 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기업을 경영하든지 팀을 운영을 하든지 리더자로서 고민할 건 뭐냐면 인력의 재배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내 팀의 수준,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영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런 섹시한 뇌를 가지고 있을까? 가장 큰 전술은 개갱 프레싱입니다. 압박 전략이죠. 벌 때 공격을 하고 벌 때 수비를 하고 공격하다 뺏기면 빨리 공을 뺏는 게 개갱 프레싱, 압박 전략의 아주 특이한 형태입니다. 선수들은 그 전략에 맞추기 위해서
많이 뛰어야 돼요.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영입된 먼질 반 다이크가 훈련 캠프를 갔는데 뛰고 또 뛰고 얼마나 뛰든지 훈련도 이런 훈련이 없다. 그렇지만 압박 전략을 위해서는 열심히 뛸 수 있는 체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이 전술을 응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클럽 감독의 전술에 맞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전통적인 공격 전술의 방법이라고 하면 3명이 공격수라고 한다면 2명은 왼쪽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려서 슛을 하거나 헤딩을 해서 골을 넣는 게 일방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클럽 감독은 변형된 전략으로 전술을 인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격수가 3명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피르미누, 살라, 마네가 짧게 패스를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전통 방식을 생각했던 수비수 입장에서는 애를 먹는 겁니다. 팀에 따라서 다양한 역량에 따라서 전술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다. 세 번째, 클롭은 용암같이 흐르는 뜨거운 그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버풀을 30년 만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그 기쁨을 지금 나누고 있죠. 우승 메달은 5번 이상 출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리버풀 선수단 중에서도 어린 선수 3순위에 있는 선수는 우승 메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클럽 감독이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우승 메달을 줘야 되겠다. 한 번도 출전하지 않는 후보 골키퍼라도 선수들이 훈련할 때 골을 받아주고 경쟁해주고 도와주고 계속 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1군에 있는 골키퍼가 다치게 되면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몸을 준비해놔야 되기 때문에 11명의 선수가 뛰고 있지만 사실은 전 선수가 뛰고 있다.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모든 선수에게 우승 메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운동장을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감동을 받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과 결승전을 치렀어요. 그때 리버풀이 우승하게 됩니다. 손흥민은 운동장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클럽 감독이 손흥민을 뜨겁게 안아줍니다. 정리하자면 클럽 감독이 갑자기 유럽 최고의 팀을 만든 게 아니라 그에게는 3가지의 기본적인 리더십의 특성들이 길러지고 있다. 첫 번째로는 사람 보는 눈을 익히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실험 정신을 통해서 뽑고 재배치하는 역량들을 기르고 있다. 두 번째, 전략과 전술은 지금 현재의 팀의 수준에 맞게 바꾸고 성장시킨 결과다. 세 번째, 진정한 리더십, 가슴 따뜻한 리더십은 운동장 안에서는 최고의 선수들만 존재한다. 하지만 운동장 밖에서는 다 똑같은 인간의 감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라는 따뜻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